월요일 선택 오늘의 종목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시장부터 점검해 볼 텐데요. 글로벌 지수 변동률은 어떻게 마감이 됐습니까? 예, 지난주에 미국의 3대 지수를 보면은 지난주에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됐죠. 금융주를 비롯해서. 지난주까지 기업 실적 발표를 보면 컨센을 상회한 기업들이 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표들이 개선되는 그런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실현 매물이 나왔고 그럼으로써 3대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2분기 피크아웃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이 1.87% 하락을 했고 다우가 0.56%, S&P 500이 0.97% 주간 흐름이었는데요. 러셀 2000 지수가 5% 정도 하락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좀 비우호적인 그런 결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WTI가 71.46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상당히 주간폭으로는 좀 많이 하락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3%까지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안전자산 위주로 자금이 좀 쏠림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은요, 미국 및 글로벌 주요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직전 주간의 옵션 만기일과 수급 이슈로 인해서 하락한 것에 반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LG화학의 10조 투자, 그리고 아이폰 13 증산 이 내용과 함께 IT, 2차전지, 일부 바이오 등의 강세로 인해서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1.83% 상승 마감, 코스닥은 2.24% 상승 마감으로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국내외 시장에 대한 정리 쭉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와 이벤트들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까? 지금 실적 시즌 들어가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력하게 시장을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을 만한 그런 빅 이슈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일 날 미국의 건축 허가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가 되고요. 21일 날 우리나라는 20일까지의 7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됩니다. 이 내용은 섹터와 종목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일 날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가 있고요. 22일 날 22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22 통화정책회의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사전 가이드라인을 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외에 시장의 위쪽 아래쪽 호황제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연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제가 날짜는 뭐 불러드리지 않고 그냥 쭉 말씀드리면 IBM,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넷플릭스, 존슨앤존스, 코카콜라, 버라이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아메리칸 항공, 뭐 우리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발표가 됐을 때 이번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3Q의 가이드라인을 봐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즉 섹터별, 종목별 움직임이 이번 주에도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글로벌 주요 일정과 실적 발표 일정들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주 주간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도 한번 전망해 주시죠. 정말 오랫동안 우리 시장이 등락 박스권에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보면은 등락 박스권의 상단 쪽으로 좀 가느냐, 아니면 하단 쪽으로 가느냐, 뭐 이렇게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보면은 아래쪽 방향으로 하향 박스권으로 이번 주에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번 주에 하향 박스권 쪽으로 보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우려가 있는데요. 첫 번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 미국의 지금 2분기 경기와 그리고 실적들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여름 휴가 시즌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는 착실한 매물 그리고 관망 분위기가 훨씬 더 짙을 것이다. 그래서 매물이 좀 나오면서 아래쪽으로 박스권에서 하단 쪽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박스권 하단에서 그 박스권을 하향 돌파하면서 급격하게 떨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요. 첫 번째,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호실적 기업들의 선별적인 강세가 전체적인 시장을 떠받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7월 15일서부터 미국이 3차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지금 다시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개인들의 소매수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M2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수급상으로도 밑으로 더 많이 빠질 만한 상황도 아니고 강력한 악재가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하향 박스권에서 하향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섹터 및 종목 장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섹터 및 종목 장세 유지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하나는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이슈는 지속될 것이다. 올 하반기에 지속될 것이다 보여집니다. 지금 모더나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 우려 지속으로 해서 관련 테마가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제약바이오 중에 일부 종목이 강세를 볼 것이다. 이게 하나의 주축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휴대폰의 후방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4위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를 M&A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네덜란드 ASML에 중국의 EUV 장비 수출 제한 요청이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요. 완성품 업체들에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의 재료들이고요. 그 후방에 있는 부품이나 장비 기업이라는 기회인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이 또 하나의 큰 이슈로 테마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반도체 소부장의 후방 기업 그리고 바이오의 일부 기업이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종목 상승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과 함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지금 섹터 및 종목 장세가 유지된다고 하면서 제가 바이오 쪽과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휴대폰, 후방 소재, 장비, 부품들을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거기 있는 종목 중에서 하나씩만 한번 좀 꼽아보겠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차트와 수급상으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EUV 장비 중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SNS텍도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IT 종목 중에서 지금 좀 누워 있으면서 좀 지지부진하지 않고 좀 등락을 나타내면서 위쪽으로 갈 수 있는 삼성전기, LG노태 이 정도 보시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투자 팁으로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린다면요. 시장이 약간 변동성으로 왔다 갔다 박스권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투자 전략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포트폴리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포트폴리오 요것들 간소화하는 즉 어떤 것에 더 주력하고 어떤 것은 좀 줄여나가고 하는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것이 이런 구간에서 지금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움 말씀에 교보증권 영업부 박병창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